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0시 기준 대구 신규 확진자는 53명입니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와 달성군 소재 유흥시설과 관련해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구와 남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서구 소재 목욕탕과 관련된 확진자도 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98명이 됐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2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 5명, 포항과 경산 각 4명, 구미 7곡 각 3명, 김천 영주 각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9.4명이 감염됐고 2,972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오늘은 달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의 정용섭 119 구조대장과 함께 가을철 소방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등산을 준비하는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의해야 할 산악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판단 미숙, 준비와 정보 부족, 경험과 안전 불감증 등 인위적 요인이 대다수입니다. 대구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2019년 267건에서 2020년 350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하였고, 산악사고 유형별로는 일반 조난, 실족 등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에 오르기 전 기상 파악은 필수입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일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추위에 대비할 옷이나 장비를 챙겨 저체온증에 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가을에는 뱀과 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뱀은 나뭇잎 색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 독사에 주의해야 하고, 감염된 들쥐 배설물에 의한 유행성 출혈, 진드기에 의한 뜰채 가무시병 등 전염성 질환은 가을철에 왕성히 발병하니 주의하여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입니다. 등산로 쉼터 및 주변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숙지해 119에 신고하시면 119 구조대가 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803 곳곳에 구급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2, 3명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홀로 산행이나 음주 산행은 절대 금지이며,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 선택과 산행정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 동부에는 803이 있어서 산악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동부소방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가을철 산악사고를 대비해서 긴급 구조 위치 표지판 점검과 등산로마다 설치된 구급함의 소모품 등을 정비하고, 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대원의 산악사고 시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가을철 산악구조 훈련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산악사고도 많지만 벌수임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9월에는 벌쏘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벌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등 가을철 등산객이 많은 대량 먹이 수급 시기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벌떼를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초 등 작업 시 긴 막대기 등을 이용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하시고, 성묘나 등산할 때는 밝은 옷, 특히 노란색이나 흰색을 피해야 하며, 향수, 스프레이, 화장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도 피해야 합니다. 성묘 이후 막걸리, 과일 등을 주변에 방치하면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벌집이 근처에 있는 걸 모르고 작업이나 등산을 하다가 벌떼가 몰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떼의 습격을 받을 때는 옷이나 수건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는데, 이러한 행위는 벌떼를 더욱 자극하고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벌의 비행 속도는 시속 40에서 50km나 되므로 뛰어서 도망가기보다는
벌들의 습격을 받을 시 현장에서 20에서 30m를 신속히 떨어져 주변보다 낮고 그늘진 곳에서 자세를 낮춰 벌떼가 목표물을 찾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벌에 쏘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벌침은 핀셋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체질에 따라 과민 반응에 의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는 편안하게 누이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전문의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구 동부소방서에서는 가을철뿐만 아니라 평소 화재 예방 및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전 유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 119 구조대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산악구조를 꾸준히 실시하고 산업사고 발생 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철 소방정보와 관련해 정용섭 119 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천에서 분만 산부인과 개원 1년 만에 100번째 아기가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23일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해 100번째 아기 출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산모에게 출산 양육 장려금과 축하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개원한 분만 산부인과는 그동안 11,000여 건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건립 1년이 되는 날에 100번째 아기까지 탄생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매달 1,200여 명의 진료와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아이 낳기 편해졌고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사랑 택시 운영, 산모 보약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천시는 내년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주식회사 인트로메딕과 원격 협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하는 의료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6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원격 협진 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클러스터 플랫폼 운영, 산학 연계 연구과제 발굴, 관련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94km의 반면 경상북도는 20.25km로 7배나 많아 지역별 의료 서비스 편차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원격 협진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신도시 인근의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와 신도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천준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성구는 17일 구산노인복지관에서 아름다운 생의 마침표를 위한 웰다잉을 주제로 귀천준비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개강식에는 수성구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나의 삶 돌아보기, 죽음 불안의 수용, 상실, 비탄, 애도 다루기 등 죽음을 준비하며 마음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계절이 이제 겨울로 갑니다. 아니, 이제 가을이 시작인데 벌써 겨울이라고요? 네, 절기상 추분이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멀었죠. 추분 다음에는 찬이슬을 맺히는 한루가 오고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진짜 가을이 온다고요. 단풍도 즐겨야 되는데 겨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네, 아무튼 여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쪼록 환절기 밤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